사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늘 비싼 것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틈새 전략으로 정말 싸게 사는 걸 목표로 한다면 어떤 것들을 노려나가는 게 맞을 것이냐. 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부동산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더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해보면 좋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구 안에서도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놓은 곳들은 이제 최근에 워낙 심리가 안 좋았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곳들입니다. 뭐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 달서구, 특히 달성구는 참 많았었고요. 이게 일몰제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3년 정도가 경과되었을 때 해제가 됩니다. 지금은 공사비 이슈도 있고 결국 너무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일수록 이런 해제는 더더욱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공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지가 일단 송현 3주공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쪽하고 철거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착공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건설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엄청났었고요. 이게 사실 뭐 공사비를 5천만 원 더 올려주냐 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공사에 있어서는 공기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율이 뭐 당연히 처음에는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0%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비례율이 떨어지니 권리가액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정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만촌동에 또 재개발 구역이 있잖아요. 수성 3위 구역이라는 곳인데 이주를 또 급하게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이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 그런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주를 천천히 했고 실제로 공사비 협상이 얼마 전에 마무리되었다 이런 표현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갈등이 조금씩은 해결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뭐 입주를 하면서 공사비를 더 내놔라라고 하는 표현들도 좀 덜 들려오고요. 정말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행동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해소되다 못해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우리도 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 또 청라운동역과 방고개역 사이에 이런 부지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시공사 선정을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동구 46구역이라는 곳인데 딱 이 정도의 부지에서 지어지는 곳들이고요. 이 지역을 봤었을 때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43구역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금 봤던 게 46구역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길게 잡혀 있는 곳이 43구역입니다. 조감도 같은 걸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못 떨어지게 뽑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시공사 선정이라거나 혹은 어떤 절차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전혀 못 받았었는데 올해 1월부터 바로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 봐서는 심리가 그래도 영 최악은 아니구나. 또 범어 4동에서 특정 아파트들은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표현들도 주인들한테 직접 듣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옥석 가리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뭐 턱턱 사면 안 될 거고요. 싸다고 사는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울의 강남 쪽을 보면은 압구정이라든지 반포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한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게 있지만 다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든 한 군데만 잘 들고 있으면 좋다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한강뷰가 잘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조합원으로 매물을 가져가는 것도 좀 전략적이고 좋을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 중에서 4구역이 최근에 삼성물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미안이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도는 잘 알겠지만 참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한 군데 지역이 우리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자면 부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마린시티가 있을 거고, 수용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남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삼윗비치가 재건축이 진행 중이죠. 부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런 이미지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좀 무지개 색깔을 가진 아파트가 이미 한참 전부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추가 분담금이 한 7, 8억씩 들어갈 것이다. 구축 84 타입이 신축 84 타입을 받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억대, 14억대 실거래가들이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계 금액이 사실 20억을 웃도는 상황인데, 그 금액이 이제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앞선 서울 사례라든지 아니면 부산 사례, 그리고 우리 대구에는 구체적인 사례들까지는 많이 없지만 이 결론 낼 수 있는 거는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합원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결국 조합원들한테 중요한 건 이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결국 분양가이다 보니까 분양가를 가장 높게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고 그게 실제로 결과로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쉽잖아요. 그래도 범어동에 신축 아파트가 나왔을 때 그게 마냥 싸진 않더라도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면 결과가 괜찮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확인했었습니다. 가장 직전에 있었던 게 이제 범어 아이파크 정도가 아닐까 싶고, 아까 봤던 만촌 재개발이 분양이 나온다면 이거 분양가 얼마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 10억대가 좀 넘어가더라도 분양 성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늘 비싼 것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틈새 전략으로 정말 싸게 사는 걸 목표로 한다면 어떤 것들은 노려나가는 게 맞을 것이냐, 세대수가 좀 큰 것들은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가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징성을 가진 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아파트 내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단지 내부의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게 얼마나 잘 뽑힐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런 커뮤니티 시설은 이 규모에서 또 받쳐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입지가 조금 받쳐지면서 만약 규모까지 갖추게 된다, 흔히 말하는 대장 아파트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거주민들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큰 단지를 한번 잘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인데 대지 면적 순으로 한번 나열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제일 크냐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도 입지가 받쳐지면서 규모가 큰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우리 대구라면 사실 2000세대 이상만 되면 정말 큰 규모이게 되는 거고요. 1000세대 이상만 돼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조합원 분들이라면 그냥 들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승계조합원 분들은 어쨌든 투자성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성에 있어서 지금 오늘 말했던 것들 좀 부합하지 않는다면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내게 싼 만큼 다른 것도 충분히 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게 올라갔을 때는 이미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에 사서 또 얼마나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고민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